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덕 과목도 올려왔습니다. 저희 야기 3교 공무원 학생분들 이번 좋은 성적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차분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시험 보죠. 한국사는 6교시에 봅니다. 너무 원래 이제 검정고시에서 점 낼 수 있는 건 도덕과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수학이에요. 그래서 세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기획전이래요. 어디 박물관에 기획전 하기 때 손으로 체험하는 청동기 시대래요. 청동기 시대라면 여러분 누구 생각날까요? 당군왕검, 고인돌, 재정일치, 계급사에 그거 나오죠.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 만들기, 모형이니까 만들 수 있죠. 비파형 동검도 만들 수 있죠. 비파형 동검. 근데 이번에 칠지도라고, 칠지도, 혼천이, 팔만대장경. 칠지도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칠지도. 칠지도 하면 일본 아시잖아요. 일본 왕의 외왕에 백제 왕이 검을 하사한 것이 칠지도예요. 칠지도. 어느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백제 시대 때 이게 백제의 실지도, 백제의 칠지도 근초왕 아시죠? 근초왕이 아니 백제의 다른 왕이 일본에게 칠지도 하사한 거 맞죠? 근초왕이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죠. 칠지도는 백제의 해양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혼천이는 뭘까요? 혼천이는 어느 시대? 조선시대 얘기죠. 혼천이는 어떤 왕을 생각할까요? 우리 유명한 그 세종대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혼천이는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면 지구 흐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방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과정. 쉽게 말해서 적도, 경이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도록 대단한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장영실이 혼천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조선시대의 사람인데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의 기술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의 기술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조선시대죠. 3은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뭡니까?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의 그 외세들이 침입을 하면서 불교 힘으로써 외세를 말하는 거 몽골족 그죠? 아시죠? 원나라 그 고려시대의 500년 동안의 시대는 정말로 거의 한 100년 가까이는 외세의 침입을 받은 시대가 고려시대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일본의 고인돌, 참고로 고인돌, 계급사의 당군왕검, 재정일치, 재정분리관이었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펼친 왕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장수왕, 광개토왕 쭉 나와서 기억하시죠. 고구려의 왕, 광개토왕은 북진정책, 장수왕은 남진정책. 그래서 백제 원래 전제 한성 올림픽공원 있잖아요. 서울에. 여기가 바로 한성이죠. 한성 백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 왕이 장수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냐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차지했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번성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백제가 4세기,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게 이제 근초왕이 이제 백제의 한강 유역을 차지해가지고 제일 번성기가 이제 4세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이제 5세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6세기는 신라의 진흥왕이 차지하겠죠. 일단은 답이 이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광종, 정조, 무무, 이건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왕들이 낸 업적이라든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그런 제도가 시험에 잘 나오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문학의 업적, 신문학 업적이네요. 국학 설리, 구주 오수경 체제 정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신문왕 하면은 사실상 신라가 위에 이제 문무왕 나왔는데 문무왕 나왔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신라를 함락시키고 후백제 후고구려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은 신문왕이 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구려 시대의 고구려 땅을 옛날의 만주 고구려 땅을 더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는데 신문왕이 조금 전쟁 삼국 통일하면서 어떤 그 전쟁의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북쪽에 있는 그 옛날의 고구려의 땅을 차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은 신문왕이 업적이라면은 뭘까요?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했다고 보시면 돼. 이 노급을 폐지한 것은 노급이라는 것은 뭐냐고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노급은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나라에서 이제 벼슬아치라고 벼슬아들에게 주는 대가 그냥 급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다른 말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조세를 받을 권리, 받을 숫자, 수조권이라고 땅을 주었다. 흔히 땅을 주었다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그 땅은 나라에 속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세를 징발한다라고 보시면 노급은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나라의 벼슬아치에게 그 직무의 대가를 준 것이 노급이었다. 그런데 이제 신문왕이 사실상 노급을 폐지한 거죠. 구조 오수경 체제 정비했다는 걸 알지하시고, 자 별기군까지 있는데 또 이런 문제에서 다 이제 설명하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는데 문제 풀이가 좀 늦을 수 있거든요. 별기군 하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고려 조선시대 고종이 만든 신식 군대가 이제 별기군이죠. 이제 별기군으로 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설명하고 별기군은 고종이 만든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야, 장용영이라고 있죠. 장용영 서치란 말 처음에 잘 나옵니다. 장용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하나의 정조 때 만든 겁니다. 정조 때 설치된 거. 선시 때 내서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부대가 이제 장용영이에요. 정조를 헤아려 들어왔던 그 사람이 막 거의 심시까지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게 심시까지 들었는데 정조를 해야지 않고 그냥 도망가죠. 어떻든 이 장유영은 왕의 개인 신변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많죠. 이제 측근들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데 어떻든 장유영은 국왕의 신변을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부대였다. 정조 때라고 보시죠. 자, 4번 경국대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경국대전은 오랫동안 이제 그 시작을 합니다. 경국대전 하면은 완성했다는 거하고 시작이 중요한 건데 경국대전은 세주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면 성종, 이를 써자 성종의 경국대전이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의 답은 노급 폐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관리들한테 줬던 그런 걸 폐지했다. 근데 원래 고려 초까지 갑니다. 사실상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은 고려 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문종의 넷째 아들. 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해동 천태행을 창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나왔죠. 자, 태정태세 분단세 문종 요새 왕이과 함께 사는 남자라고 유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관객수가 엄청나게 많이 저도 봤습니다. 자, 문종은 그 세종의 아들이었죠. 적장자, 내가 좀 큰 아들이었죠. 문종의 아들 단정도 적장자 있는데 수양대학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서 나왔던 영화에 나왔던 천태종을 여기서 하여튼 그렇고 해동 기회가 되면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해서 제 영화를 본 감상평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천태종을 만든 거죠. 천태종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만들었다는 거, 창씨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천태종이 뭐냐라고 물겠죠. 천태종은 이제 불교죠. 천태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관념에 볼 적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천태종, 뭐 한국의 천태종, 뭐 일본 천태종 여러 가지 이제 천태종이 그 파가 있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누가 의천의 대각국사가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중국의 이제 지자대사가 이제 창시했고 고려 시대의 의천이 고려 시대 의천의 대각국사에 의해서 한국 설립했다. 근데 여기서 보라면 아까 지금 고려 때 얘기하는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고려 문종 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천, 세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의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를 얘기했다고 제가 선종이 뭐인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선종과 교종의 뜻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불교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하는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종은 경전, 교리, 학문을 중시했던 것이고 선종,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성향이 강했던 것이고 선종은 참선, 좌망 뭐 들어보시죠. 직관적 체험을 통해서 직접 깨닫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종과 선종, 여기서 해동 천태종을 청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라고 했던 것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깨닫는 교리와 학문을 중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천태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교종은 경전, 교리, 학문을 중시했고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었고 선종은 참선과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직접 깨닫는 것이 중에 성향이 강했다.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천이었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문종은 고려시대쯤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특집 한국사의 신문 특집 기사 외교로 고라니 침입을 극복한 사회 외교로 고라니 침입을 극복한 서희라고 있습니다. 서희. 서희하면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강동 육주 세치혀 나오죠. 그래서 고라는 고려의 송과의 관계를 요구했었죠. 그러나 고려가 거부하자 고라는 고려를 침략했죠. 고라 이제 팔만대장경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요 시대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세 침입을 해서 이 고려의 서인은 외교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고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압록강 일대에 뭘 얻게 됩니까? 강동육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동육주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서희의 강동육주 하면은 뭐 거의 그냥 서희 하면 강동육주 그냥 탁 붙어서 나오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강동육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육주라는 건 어디 쪽이냐면 저쪽 압록강이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에 우리 기주대첩 있잖아요. 기주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 그래서 천리장성 쭉 쌓았죠. 압록강국에 고려시대에 이제 주는 끝에 주자가 들어가는 거지. 뭐 통주, 기주, 곽주, 뭐 용주, 철주, 홍화진. 진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6개가 이제 강동육주입니다. 압록강 근처가 강동육주를 뺏었죠. 그리고 이제 거란이 고려와 그때 이제 송나라와 송과의 관계를 계속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우측에 있는 거란 어디를 멸망시킨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계속 송과의 관계를 단절 요구했죠. 왜냐면 송과 거란과의 아주 좋지 않은 사이였다 보니까. 그래서 고려가 거부했죠. 왜 거부했냐면은 일단은 고구려를 개성한 것이 발해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것이 뭐요? 거란이었거든요. 또 고려는 고구려였죠. 구자만 빼고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구려를 개성하는 고려가 고구려가 망하고 거기에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대주영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그렇죠? 거란은 아주 나쁜 관계였었죠. 그래서 태조 왕건
고려의 왕들은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도 바로 요 맥락에서 포함된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강동 6주가 되겠습니다. 5번에 4번. 6번 밑줄진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유기적 도덕 정치를 강조하여 개혁을 원했어요. 개혁을 추진하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광조에 대해서는 꼭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제 조광조 나오는데 조광조가 왜 앞자도 뒤 앞과 끝이 이름이 같은 조광조. 자, 조광조의 계획은 조광조의 사화도 있습니다. 조광조 나중에 조광조의 기묘사화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조광조가 계획을 왜 했느냐면은 조광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어느 시대를 얘기할까요? 조광조는 조선시대의 문시면서 사상가였어요.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혈량과를 설치했다. 이런 것이 실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춘 미신을 타파하고 뭐 혈량과를 설치했다. 그래서 도학정치를 실현한 것이 바로 조광조인데 유교적 도덕정치를 강조했다. 도학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혈량과 실시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 성리학에 가까운 사람이죠. 성리학에 가까운 사람인데 조광조가 잠깐만. 얘가 조광조가 일단 혈량과 답이 6번에 2번입니다. 혈량과 6번 2번 혈량과를 출시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당백전 발행, 산미 정식 계획 추진, 정동연선 이문수 폐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백전이란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당백전이 뭐냐면요. 제가 전화가 계속 와서 전화를 안 받은 그 말이 좀 꼬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군을 중건할 목적으로 세운 것이 당백전 발행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경복궁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죠. 경복궁을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 아버지였죠. 경복궁을 중걸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당백전이었고, 그 다음에 신미정식 계획 추진. 이건 뭐 신미가 아니죠. 산미. 산미라고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근데 산미 정식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문항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산미 정식 계획 뜻이 뭐냐면은 뭐랄까요? 이걸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은 일제가 식민지 있던 조선에 쌀을 증산해서 일본 내 식량을 해결하게 해서 만든 것이 산미 정식 계획 추진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런 조광조와 유교 정치 아무런 관계없죠. 근데 이런 문항지에 이걸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저도 그냥 좀 성의 없이 보이는데 왜 이런 문제의 문항에 이런 산미 정식 계획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였던 조선시대에 조선에서 쌀을 증산해서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목적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산미 정식 계획 추진입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비슷한 문제라도 나오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동행성 인문수 페이지 하나씩 문제를 풀려 하니까 좀 약간 진도가 늘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 풀어가면서 문제 풀면서 이런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동행성 이문소 페이지라고 합니다. 정동행성은 이제 공민왕이 이제 우리가 친원파하고 반원파 있었잖아요. 친원 세력, 뭐 우리가 건문세족 그때 나온 것이거든요. 공민왕은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을 통해서 국왕 세력을 좀 우리가 이제 지금 뭐라 했냐면 우리 공민왕은
자주 정신이 아주 강했어요. 원나라 그 노국대장 공주 자기 부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주 정신이 강했던 왕이 저 공유랑이었죠. 고려의 공유랑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동행성 이문수라는 그 내용이 어떤 뭐 편이죠. 그런데 쌍성 정문행성은 이제 고려 때 충렬왕 때 원나라가 좀 이해하시게 고려의 개경에 둔 관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세조가 일본을 징벌하려고 개경에 정동행성 서성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문행성 고려의 충렬왕 때 중국 원나라가 고려의 개경에 둔 관하가 정동행성 이무수입니다.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개경에 정동행성 말이 좀 그래. 정동행성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맞다. 정동행중서성을 설치했다가 일본 정벌 계획을 그만둔 뒤로 이것을 고쳐서 원나라의 관리를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고 간섭한 것이 바로 정동행성 이문수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든 여기에서는 현령과 실시를 추진했다. 이런 것이 바로 답이 6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6번의 답이 2번. 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령과가 뭐라 했어요? 현령과가 뭐라 했어요? 현량과 시를 실시했다. 현령과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생각나십니까? 방금 전에 했는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조광조의 현령과 실시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령과는 기존에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온 김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권위로 시행된 어떤 천거 시험에 천거 어떤 내가 이 사람이 자질이 있으니까 관료로 이렇게 채용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거죠. 조광조의 권위로 시행된 이제 천거와 시험을 합쳐서 특별 과거 제도를 갖다가 현령과라고 있습니다.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시행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령과는 기존의 이제 과거는 이제 우리가 또 과거 우리는 문장으로 시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장 시험을 받았는데 고려시대 때든 뭐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고려시대 때 조선 원래 이제 그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도 그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고려에서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그렇게 좋았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경우는 문과 무를 겸비한 하나의 왕이었다고 봐도 돼요. 그 상당한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셨겠죠. 물론 1차 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그 왕이 되지만 자기 그 뜻이 분명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문과 무를 겸한 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종 조선 때 중종은 어떤 현령과라는 것은 천거와 시험을 결합한 특별 과거 제도가 현령과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7번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깐 말이 꼬였습니다. 자, 심의 정식 계획도 제가 말씀드렸고, 7번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토산물을 내던 공물을 토산물은 특산물이라고 봐세요. 이제부터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해야 된다. 게다가 집주마다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하더군요. 그러죠. 토산물로 내던 공물, 특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뭡니까? 대동법, 방공년, 전시과, 치안, 유지법 나오죠. 자, 몇 번이 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게 7번에 1번 대동법이다. 그죠? 대동법 하면 무조건 특산물.
토산물, 특산물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동법은 누가 어느 왕실이 세겠냐면, 야, 그거 참 예? 왕이 누굴까요? 광희군, 광희군. 선조의 아들 광희군이에요. 조선 중기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일할 적에 광희군은 분조를 하죠. 선조는 와 광해군과 분조 왕권을 서로 나눠가지고 그 어떻게 될까요? 그 저기 일본 임진왜란 외적을 의병을 딛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광해군 때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조선 후기 곡물로 쌀을 통일하게 이제 바치게 된 거죠. 시작은 광해군부터 했는데 이제 박납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광조, 아까 말한 조광조, 유성룡하죠. 뭐 이순신 장군의 아주 동네 형벌했던 사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는 날 유성룡도 파직이 당하죠. 어떤 뭐 그런 얘기를 좀 다음에 하고, 어쨌든 조광조, 이순용 등이 제기해서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을 처음 실시했다라고 많이들 알려주고 있죠. 대동법 특산물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방공령.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이 문항을 설명해 준 것은 나중에 이는 문항과 관계 있으면 몇 번 들다 보면은 그 나와요. 그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항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방공령은 조선 말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식량난을 먹고 사는 거 식량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쌀 같은 콩,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금지하는 거예요. 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반출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함경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함경도 관찰사 많이 들어봤죠. 조병식이 원산항에서 일본 반출을 금지한 방공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도 일본한테 우리는 수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전시과 예우 이것 있는 것도 전시과는 뭡니까? 전시과 우리가 이제 전시과는 과자가 아니라 과거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시과. 그럼 어떤 걸 얘기합니까? 뭐 내가 이 시험 볼 때 전시과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여기서 밭전자예요. 밭전자. 밭전자에다가 시시, 토지 진짜예요. 토지. 그래서 고려 시대에 관료에게 밭을 토지를 지급해서 조세를 거둘 권한을 주는, 조세를 거둘 권한은 수주권이라고 했죠. 수조권을 갖다가 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관료에게 토지와 땅을 줘서 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조세를 거둘 권한, 수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급여나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전시과와 과전법의 차이 뭡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 꼭 나오죠. 전시과는 아까 좀 전에 전시과와 과전법 무조건 모든 관리에게 토지와 수주권을 주는, 보수를 주는 제도예요. 그 지급 대상에 따라서 뭐 지역과 뭐 그 지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시과는 관료, 군인 등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것이 전시과.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거. 밭전자였지만 전국 토지를. 그러나 과전법은 경기도 지역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토지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주는 것이 차이예요. 전시과는 똑같이 관리에게 토지의 수주권, 세금을 받을 건을 지급해서 보수로 삼는 제도였지만, 그것은 전국에서 주었지만 과전법은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됐다라는 것이 이제 과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치안유지법은 그냥 넘어갈게요. 8번 흥선대원군이 집권 시기에 시행했다는 정치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죠. 척합이 건립, 포포제 시행, 회사령 폐지, 훈민정음 찬조. 훈민정음 찬조 말도 안 되죠. 일단 리을이 들어간다 빼셔야 돼. 3번과 4번은 무조건 아니겠죠. 그럼 1번과 2번이네. 척합이. 그 다음에 호포제 CC. 자, 뭐 할까요? 회사령 폐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척합이가 뭔지 알죠? 이건 척합이에 대해서는 물이 많이 나오죠. 척합이는
뭘 하지 말라겠어요. 왜? 척가비는 그 우리가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서양 세력과 화친을 백악하게 하는, 신하는 것을 그 서양의 그 세력과의 화친, 쉽게 말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신앙이 지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 그것이 척합이죠. 그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 바로 척합이답니다. 그래서 서양 북쪽인 사람도 오랑캐 살겠지만 서양 오랑캐를 진입해 오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비석을 세운 것이 바로 척화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척화비가 발생한 동기와 개념은 뭐 사실상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 호포제 폐지라고 하죠. 호포제는 뭡니까? 호포제 실시왕이 있고 호포제의 뜻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호포제는 마찬가지 조선 후기 충선대원권 집권기에 도입된 세제의 개혁제도예요. 기존의 군풍, 가구수마다 단위로 이제 부과하는, 양반을 포함한 모든 가구가 군역 대신에 베이처패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수,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기에 도입된 세제 개혁이다. 그래서 이것은 각 호호별로 집집마다 단위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게 바로 호포제. 호자가 지포자를 쓰거든요. 그게 바로 호포제입니다. 군역은 나라에 대한 군역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기라는 취지에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기역과 니은, 호자는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같은 호자입니다. 1번, 9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부산 외 두 개의 항구의 개헌과 조선 연해에 대한 측량권 및 영사 재판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9번에 답이 3번. 우리는 불평등 조약, 외세에 의해서 만든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훈유십주는 뭐 아까 말도 안 되는 거, 조선과 아무런 관계 없는 거죠. 무조건 4번과 2번도 마찬가지고. 텐진조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텐진조약이 뭡니까? 텐진조약 들어보면 선생님 설명하다 보니까 그 이상한 막 어떤 조약 같은 거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상 넘어가는데 또 넘어갈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이 텐진조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려요. 텐진조약의 뜻이 뭐냐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열강들 19세기라는 거죠. 맺어진 조약. 중국과 열강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과 청나라, 영국과 프랑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텐진 조약이죠. 이 텐진 조약은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을 진압을 목적으로 신식군대와 뭐 구식군대 아시죠? 이모군란에 일어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이죠. 진압을 명목으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겠죠. 청나라죠. 근데 조선에 대한 내정과서 항의되어 있죠. 그래서 1800년도에 1884년도에 급진 개혁파가 주도한 갑신 정권이죠. 1884년에 급진 개혁파가 주도한 갑신 정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될까요? 청은 청국 군대를 충돌시켜서 정부를 어떻게 돼요? 지압을 합니다. 일본은 정변을 피하기 위해서 또 뭘 맺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맺으면서 일본의 어떤 누굴 조선에 교섭하게 되고, 여기서 친청 세력이 또는 친일 세력이 이런 식으로 엮어져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성 조약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텐진 조약은 이 조선, 일본, 청나라와 관계가 있는 조약이다. 어디에서? 천진에서. 그래서 우리는 선진을 다른 말로 텐진 조약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청과 일본이 갑신정변 사변 이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체결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조약도 많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일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일기. 가상일기. 1894년. 이거 나오네요.
우리는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전주성을 점령했대요. 점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뭘 화약을 체결하고 뭐 쓰겠습니까? 정부로부터 뭘 빼서 패정개혁을 약속받았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다시 힘을 뭉쳐 외세를 물리쳐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전주라고 하죠. 동학 농민 혁명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예승 논쟁, 물산 장려 원정, 원정과 애노이 난 이거 정말 설명해 주기도 어떤 이번에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었다는 것은 동학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승 전쟁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거예요. 왕이 죽었어. 누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언제 동안 예절을 지켜야 되죠. 얼마 동안의 상복, 옷을 왕이 죽었으나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그 어떻게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그 사람의 옷 죽었을 때 오늘 입은 상복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입을 거를 가지고 싸웠던 그런 것이 예성 논쟁이죠. 그렇죠? 자, 그 답답한 거죠. 자, 동학 농민운동 했고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도 좀 물산 장려운동은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죠. 물산 장려 물산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에 뭐 어디 물산 회사 이름도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근데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가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걸 발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우리 것을 쓰죠. 그 목표는 우리 거 잘 쓰겠죠. 우리가 의복 조선이 믿는 어떤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것을 잘 입자. 우리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그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여튼 우리 것을 애용하자. 이런 것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인데 여기에서 물산 장려 운동 한계가 있어요. 물산 장려 운동을 한 배경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이 정말로 어떤 그 일제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조선 자본가들이 공장을 설립하고 자본을 축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일제의 경제적 정책으로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선이 자본가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조선과 자본을 타격을 입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애용하자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것을 애용하자라는 그런 조선인의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적인 경제운동이라는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원정과 애인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기획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런 것은 독립협회의 활동, 독립문 및 독립관 건립,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이거 뭘까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탕평책 실시, 만미 공동의 개최, 수선사의 결사 주시, 22담대 왕족과의 파견. 문항이 좀 애매하죠. 이것은 뭐가 될까요? 만민 공동의 개최입니다. 만민 공동의 개최라는 것은 말이 독립문과 관계 있는 것이 이제 만민 공동회입니다. 만민 공동의 뜻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민 공동회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은요. 죄송합니다. 관민 공동회하고 같은 뜻이에요. 조선말 대한제국이 그 중에 대한제국이 설립되죠. 토론회라는 거예요. 시민운동이면서 시민 사회단체로 독립협회가 처음에 주관했다가 이걸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독립문과 독립권 건립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독립협회가 주관했다겠죠. 독립문 및 독립권 건립을 독립협회가 주관했죠. 그것이 바로 만민공동회 또는 관민공동입니다. 관과 민이 토론하는 거. 그래서 조선 말기 대한제국의 대토론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만민 공동의 뜻입니다. 탕평책은 뭘까요? 탕평책 뜻하면 너무너무 달라요. 탕평책에 대해서 아침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탕평책의 뜻이 뭘까요? 탕평책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영조, 그 다음에 정조. 이제 아시죠?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였죠. 조선 영조 때 당쟁이 패권을 없애기 위해서 당파간의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동요하는 정책이 탕평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12번 다음 내용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일본은 1930년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으로 동화시키는 말살, 민족 말살 정책. 일본에 정말로 이런 경우 한국에서 보면은 너무 화가 나. 그죠? 화가 무지나죠. 그죠? 동화시킨다는 뜻이 뭔지 알죠? 일본으로 아직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한국인을. 그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일본이었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다음 내용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이것은 3번. 3번입니다. 12번에 3번입니다.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승려, 의천대세 이거 아니죠. 유신 체제에 정하는 시민 이거 당이 아니고 몽골 강화를 반대하는 삼별초도 아니죠. 한국 신민 서사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 참 우리가 좀 기억해 두고 왜 지금 옛날에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죠? 한국 신민 서사의 뜻이 뭡니까? 한국 신민 서사, 한국 신민 서사는 우리가 일본한테 모든 것을 조선인한테 뭐랄까요? 암송하게 한 거죠. 일본 제국이 지들이 식민하기 위해서 한국이 황자가 일본 천황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천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 제국이 만들어낸 조선인들에게 외우기 한 맹세예요. 학교 또는 관공서, 은행, 공장 그런 어디 모이기만 하면 재창하게 했던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일본 국왕에게 충성하는 내용으로 서역을 암송하는 것을 강요했던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3번입니다. 나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한 것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병자호람, 유인석, 이소영 등 반일 의식을 가진 유학생들이 주도했던 병자호람, 을미병, 무신정변, 분화, 로드운동. 답이 몇 번일까요? 13번 답이 2번이 되어 있어요.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이죠. 명성황후 고종의 며느리죠. 명성고종, 흥선대왕군의 며느리죠.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명 머리를 자른 거죠. 원인이 됐던 것은 을미의병이다. 병자호는 잘 아시겠고 무신정변도 아시겠고 고려시대 병자호는 송나라의 관계 남한산성 맞죠?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왜 분화 로드 운동이 나와요. 왜 나온지 내가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분화 로드. 그렇죠. 조금 외국말이죠. 분화 로드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신문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농촌 계몽 운동이 하나예요. 일제히 식민지 통치를 정하기 위해서 일으킨 농촌 계몽 운동. 동아일보사가 했는데 동아일보사도 좀 그렇죠. 일제히 식민 통치에 정하기 위해서 전개한 농촌 계몽 운동이 바로 분화 로드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말 해가지고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구에서 유래된 이름을 알려주고 있죠. 분화 로드 운동. 무슨 조금 나도 이해가 좀 안 돼. 용어가 나왔습니다. 14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23년 경주 진주에서 조직되어 백성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주장했다.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해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별무반 신민의 화랑도 조선형평사. 답이 그냥 14번의 조선형평사입니다. 조선형평사의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경주 진주에서 경상도 진주에서
조직되어 백정에 대한 뭐 칼, 소 잡는 뭐 돼지 잡는 사회적 차별을 주장했다. 철폐하라. 사회운동단체인데요. 항일민중으로 전개했다. 예, 조선 형평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또 별무반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뭐 별무반을 설명하면 별무반. 별무반. 야, 별무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별무반 시기, 별무반 숙종 때 별무반 삼별초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별무반 뭐야? 별무반하고 삼별초. 이거 고려 때 얘기예요. 여기 별무반은 고려 숙종 때 조직한 여진정벌, 여지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직한 기병을 중심으로 조직한 거죠. 우리는 신기군, 별무반은 신기군, 뭐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불렀던 것이 이제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별무반은 기병발 중심으로 특별히 군사주의를 의미한다. 별무반은 특별히 만든 것이 바로 별무반이다. 요것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 정비를 위해서 임시로 만든 군사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별무반하고 아까 뭐하고 구분하지 마세요. 별무반하고 삼별초하고 구분하지 차이점을 이해해 줄까요? 야, 별무반하고 삼별 차이점은 설명이 좀 바로 이 뜻입니다. 야, 별무반은 뭘 여진족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별무반은 여진족, 삼별초는 몽골과 끝까지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별초는 고려 중립의 윤관이 창설한 특수부대예요. 북반의 여진족을 어떻게 될까요?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결사제. 그래서 삼별초는 몽골 세력에 맞선 결사대가 바로 뭐라? 삼별초.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화랑도 아시겠고 조선 형평사도 아까 설명했죠. 조선 형평 설명했나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의 활동 내용,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야, 이건 뭐 세종대왕에서는 한글에 하면 세종대왕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가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를 제정했고 우리말 큰사전을 피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라고 얘기하면 뭘 이해하셔야 돼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사가 무엇일까요? 수신사의 뜻이 궁금하시죠? 일단 수신사. 수신은 우리가 이제 받는 사람을 수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받았었자니까. 수신은 우리가 받는 거, 수신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 수신하는데 여기서는 수신사예요. 수신사. 수신사는 무엇입니까? 수신사는 내가 그냥 신 믿을 사람을 어디한테 파견한 외교 사절이에요. 아까 이거 여기서 말한 수신사는 송신 보내고 수신 받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신사는 고종이 일본한테 파견한 외교 사절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수신합니다.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죠. 체결하기 이전까지 조선과 일본은 여러 가지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통신 조선이 불렀던 나중에 수신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수신사는 고종 때 일본에게 파견한 외교사절, 이걸 수신사라 보시면 되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것은 기념명화 콘티. 장면 1. 나주에게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일 학생과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중약 생략하고 장면 2. 5. 신간회가 진상조사에 파견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광주학생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4번. 17번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은 박정희 정부는 1970년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뭘 했다? 이거 뭐 다 아시죠? 새마을 운동했다. 17번에 2번. 18번.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이 되겠죠. 기억. 1940년 한국 방북군 창설. 뭐가 들을까요? 규장각 설치, 서경천도, 쌍성총과 공격, 국민 대표의 개최. 이건 뭐 누가 봐도 규장각 설치는 뭐 이건 지금 1919년도면 뭐 말도 안 되죠. 규장각 설치는 뭐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거. 서경천도 운동 아시죠? 신채호. 그다음에 쌍권총과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고 국민 대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이 규장각 설치는 아시죠? 그냥 서경천도 운동은 서경천도 운동은 뭘까요? 서경천도 묘청이 서경천도를 얘기하는 거죠. 묘청이 서경천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김부식이가 그 묘청을 제거를 하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때 고려 인종 때 묘청과 정지상 중심으로 되는 서경 세력이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자고 했던 것이 이제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도 왜 그럴까요? 그때 지역 간의 싸움이 있었겠죠. 왜냐면 이미 그 지역에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데 수도가 옮긴다고 생각해 볼까요? 안 되겠죠. 그 지역들이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그 행정수도를 갖다가 서울에서 멀리 옮겨. 지금 행정수도는 뭐 세종 있지만 어떤 걸 옮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값도 떨어지고 뭐 하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때 묘청이 서경 세력이 고려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개경에서 서경을 옮기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원래 고려 수도가 개경이죠. 근데 서경을 옮기자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묘청의 난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서경천도 운동.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기억에 들어가려고 그런 것은 한국사 스피드 퀴즈. 일본인 대정관 지령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섬이야 라고 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뭔지 알겠죠? 딱 보기 답이 나오죠. 안 봐도 답이 나오죠. 대한제군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이 섬이 우리 영토를 명백하게 밝혔다. 답이 1번 독도죠. 독도. 이거 안 보이네. 이거 독도 없나 이거? 안 보였어요? 이거 나오죠? 독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이 화면이 약간 넘어갔어요. 일본이 대장경 뭐 볼 것도 없죠. 이건 독도. 19번. 그 다음에 20번을 볼까요? 20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뭘까요? 기억 20번. 기주대첩, 명량대첩, 안성섬, 인천상제. 여기 딱 보니까요. 딱 답이 나와 있어. 일사후퇴가 나오죠. 답이 20번에 4번 인천상제전. 기주대첩은 어느 시대에 있고 우리가 한국 역사에 세 개의 대첩이 때 있잖아요. 어디? 기주대첩. 그 다음에 살수. 그 다음에 뭐가 있까요? 임진왜란. 말까요? 아니죠. 우리 한국사의 3대 대첩을 꼭 읽어 하셔야 돼요. 3대 대첩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3대 대첩이 있고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어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살수대첩이에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그 다음에 강감장관의 기주대첩.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것이 3대 대첩입니다. 살수대첩은 살수가 청천강이거든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와 싸워가지고 격파한 그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 때의 살수대첩. 그러면 이제 어디일까요?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고구려 시대는 을지문덕에 살수했었고 그때는 기주대첩. 강감찬 장군이 거란족과 싸워가지고 물리친 거. 이게 바로 이제 기주라겠죠. 그래서 살수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기주대첩은 고려와 거란의 싸움이었고, 한산도 대첩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 한산도 대첩.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은 살수, 을지문덕 장군. 그 다음에 고구려, 다시 정리할게요. 고구려, 살수, 을지문덕 장군, 수나라. 그 다음에 고려,
기주대첩, 강감찬, 거란. 그 다음에 조선, 한산도대첩, 이순신, 일본. 이렇게 나눴어요. 살수, 기주, 한산도를 3대 대첩이라 부릅니다. 야, 아시죠? 야, 그래서 우리 3대 대첩 하면은 이렇게 나는 그럼 임진왜란의 3대 대첩도 있죠. 그러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한산도, 진주, 행주 대첩.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번의 여기서는 답이 일단 어쨌든 20번의 답이 4번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죠. 21년 다음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1960년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이를 위해 투표한 바꿔치기를 했다. 말도 안 되죠. 개표 추적됐다. 이게 이래서 일어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일어나게 된 것은 4.19 혁명, 학생운동이었죠. 4.19 혁명이랍니다. 아간파천 카이로에 대한 홍경래에 대한 이것은 뭐 아니죠. 22번 다음에서 설명한 사건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이죠. 최지동의 군무 도독부군 등을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일본의 공격에 대비했다. 홍범도가 나오니까 1920년 6월 독립군 연합부대는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기습으로 공격하여 승리하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홍범도라고 나오면 뭐가 될까라고 보시면 될까요? 뭐가 될까요? 답이 맞히신 분 뭐가 될까요? 맞췄어요? 홍범도 장군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봉오동 전투. 이건 유명하죠. 봉오동 전투 하면 다 아는 거죠. 봉오동 전투. 23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봉오동 전투에서 말씀드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2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올림픽 또 화면이 좀 그렇죠? 잠깐만요. 이렇게 보고 설명할게요. 자, 올림픽 대개최 답변? 올림픽 개최를 대여한 무슨 관계 있을까? 이것은 금융 실명제 시행했다. 이건 아니고 남면 북량을 정치 시행했다. 친명 백음전 시행했다. 친명 백음전 어느 시대 때 얘기합니까 이게? 친명 백음전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답이 4번. 남북 기본 합의서. 24번 남북 기본 합의서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역사는 그 현근대사 뭐 나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요. 이런 문제다 보면 왜 있는지,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 해야 됐던 계기가 뭐냐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은 1991년도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과 북한이 최고위급 회담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화해와 남북한이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이 가는 협의서예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서 서로 화해도 하지 않고 그런 문구 자체, 화해, 평화 이런 말 자체가 어려웠었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런데 1991년도에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을 위한 교류, 협력이 하는 합의서가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핵화와 운동도 해보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랬어야 뭡니까 말짱 그런 말도 있죠. 23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무엇은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했다. 사진 보니까 누굴까요? 사진 많이 봤던 인물 중에 하나죠. 누굴까요? 그 인물 중에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는 윤봉길 의사 선생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윤봉길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의사라고 부를까요? 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라고 불러야 돼요. 충청도 사람, 충청도 부인인데 윤봉길 의사가 나중에 이제 건국 훈장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받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가, 정확하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독립운동가가 바로 윤봉길 의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독립운동 했다면은 윤봉길 의사 많죠. 그리고 김구 뭐 많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뭐 고지로 한다면 정말 아직도 찾지 못하는 분도 많겠죠. 뭐 독립운동가들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 너무 많죠. 뭐 가짜 독립운동가도 있고, 그죠? 어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몇몇이 보면은 그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충을 겪게 되죠. 그렇죠? 고충을 겪게 되는데 그 고충을 다 막아내고, 그 막아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일제시대 때 그 받은 그 어떤 침략, 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를 받은 그때 당시를 되돌아온다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참 대단하십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5 마지막 문제. 다음에 설명한 사건은 4.13 후원 조치에 맞서 시민들이 후원 철폐와 독재 제도를 외치며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시민들이 요구를 받으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만적이 난 5월 10월 총선거 국제보사운동, 이것은 그냥 만적이 난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만적이 조금 그렇죠. 만적이 난 이 시기, 만적이 난 시기 언제인가를 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완전 고려 때 얘기예요. 고려 때. 근데 고려 때 얘기와 이렇게 연결 시키지 참 이상한 거죠. 문항에서. 그냥 노비의 저항 사건이 운동이 만적입니다. 무신 정권이 고려 말기에 그냥 무신 정권이 신분이 막 약간 흔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만적은 노비 신분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층이 도전하는 이상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 만적이죠. 이제 고려 때 일어난 운동을 여기에다 넣으면 참 시험 문제 공짜로 주는 건지 하여튼 일본은 무조건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국제 국제 보상운동이라고 있죠. 국제 보상운동이 뭘까요? 국제 보상운동도 되게 생뚱맞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조선 후원 헌법 조치에 맞서 4.13 후원 조치에 맞서 시민들이 후원 철폐라고 하는데 국제 보상운동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 나왔다는 것도 참 이상하게 문항에 시험을 그냥 하나 문제를 주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국제 보상운동은 단순히 표현한다면 일본 제국이 대한 제국에게 제공한 돈이에요. 돈, 차관. 그것을 국민들이 상관을 주도한 운동이 국제 보상운동이에요. 이해하셨죠? 일본 제국이 대한 제국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예속을 시키고자 하는 그 핵심을 국민들이 갖고자 한 운동. 참 대단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보상운동이 일본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번과 3번은 절대 안 엮이고 5.13, 5월 10일 총선거, 6월 민주항쟁, 5월 14일 총선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 항쟁 받아들였다. 시위를 했다. 시위를 벌였다. 그럼 항쟁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4월 며칠이죠? 일요일 보니까 4월 3일인가? 그때 문제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4월 4일에 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